안녕하세요. 변액보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의 최도노입니다. 이번 주제는 우리 고객님들과 우리 컨설턴트님께서 변액보험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고 계신 오해와 그 진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함께 살펴볼 오해는 변액보험은 적절하게 펀드를 변경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펀드 변경은 어렵다입니다. 자, 고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펀드를 잘 변경하면 수익률이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언제 어떤 펀드로 변경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잘못 변경했다가 오히려 손해가 날까 봐 겁도 나고 펀드 변경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변액보험이 펀드와 비교해서 차별화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자유롭게 펀드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적합한 펀드로 변경하는 것은 전문가들에게조차도 매우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많은 고객님들께서 비슷한 고민과 오해를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2000년 이후 코스피 지수와 국고채 3년물 금리의 추이입니다. 박스로 표시된 부분은 2007년 10월에 2064포인트였던 주가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2008년 10월 1113포인트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구간입니다. 채권 수익률을 5.42%로 가정하고 투자 금액이 1억 원인 변액보험의 성과를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식형 펀드에 100% 투자한 경우라면 주가 하락이 그대로 반영되어서 1억 원은 5,400만 원으로 마이너스 46%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주식형 펀드와 채권형 펀드에 각각 50%씩 투자한 경우라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한 5천만 원은 2,696만 원이 되고 채권형 펀드에 투자한 5천만 원은 5,271만 원으로 이자가 붙어서 총 7,967만 원으로 마이너스 20%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주식형 펀드에 30%, 채권형 펀드에 70% 투자했다면 주식형에 투자한 3천만 원은 1,617만 원이 되고 채권형에 투자한 7천만 원은 7,379만 원이 되어서 총 8,997만 원으로 마이너스 10%로 손실이 다시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죠. 분산 투자를 하는 이유가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고 위험한 자산의 비중이 줄어들수록 안정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산 투자의 이론적인 배경은 마코위츠 박사의 효율적 투자선입니다. 이 선은 동일한 위험을 감수할 경우 최대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반대로 동일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 감수해야 될 위험이 가장 작은 투자를 연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70년부터 2003년까지 미국 시장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재미있는 사실과 직면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안전한 투자라고 생각하는 채권 100%는 실제로는 가장 안전한 것이 아니라 수익률이 가장 낮은 투자입니다. 오히려 왼쪽에 있는 주식 24%, 채권 76%의 투자가 리스크가 가장 적은 가장 안전한 투자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주식과 채권의 비율이 어떨 경우에 수익률이 가장 높은 투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프 형태를 보시면 리스크와 수익률이 정비례하는 직선이 아니라 기울기가 완만한 곡선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울기가 급격한 왼쪽 부분에서는 리스크를 감수할 때 비슷한 수준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으로 갈수록 기울기가 완만해지기 때문에 감소하는 리스크의 양에 비해서 증가하는 수익률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 50%, 채권 50%의 투자가 리스크 감소에 대해서 가장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입니다. 국내 보험사들이 채권형 펀드를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편입하도록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간혹 펀드는 간접 투자이기 때문에 주식 직접 투자에 비해서 수익률이 낮다고 이야기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한국은행이 2001년부터 2013년까지 투자자산별로 수익률을 시뮬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의외로 주식과 채권에 각각 50%씩 투자한 펀드의 수익률이 주식 직접 투자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당시 채권 금리가 지금보다 높았고 평가 기간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펀드의 수익률이 주식 직접 투자에 비해서 낮다라는 명제는 언제나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펀드의 변경은 변액보험의 성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고객님께서 항상 적확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원칙을 정해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할 텐데요. 첫째, 최초 가입 시 주식형 펀드를 반드시 포함하고 최소 2개 이상의 유형으로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주식형 펀드는 국내와 해외, 또 가치주와 성장주, 인덱스와 액티브 이렇게 2개 이상으로 분산하는 것이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너무 자주 하진 않더라도 반기 또는 적어도 연 1회 이상은 펀드의 변경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마지막으로 자동 재배분 등의 다양한 옵션을 활용해서 간접적인 펀드 변경 효과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 재배분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정한 주기마다 변액보험의 펀드별 투자 비중을 고객님께서 최초에 설정하신 비율로 재조정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자, 그래프에서 박스로 표시된 부분은 2008년 10월 1113포인트로 하락한 주가가 2011년 4월 다시 2192포인트로 회복하는 구간입니다. 앞서서 주식형과 채권형에 각각 50%씩 투자하고 1억 원을 투자했을 경우 주식형은 2,696만 원이 되고 채권형은 5,271만 원이 되어서 마이너스 20%의 손실이 발생하고 고객님의 최초 투자 비중인 50%가 변경된 그런 상태를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동 재배분 기능에 의해서 채권형 펀드를 1,287만 원 매각해서 주식형 펀드를 그만큼 매수해서 채권형과 주식형을 각각 3,983만 원으로 조정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11년 4월 주가가 상승하면 주식형은 7,845만 원이 되고 채권형은 4,426만 원이 되어서 총 1억 2,271만 원이 되고 재조정 시점인 7,967만 원 대비로는 154%, 투자 원금인 1억 원 대비로는 22.7%의 수익이 발생하게 되죠. 정상적인 투자자가 주가가 반토막난 상태에서 채권형 펀드를 매각해서 주식형 펀드로 변경할 수 있었을까요? 펀드 자동 재배분은 이러한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투자 기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납입 기능도 펀드 변경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직관적으로 주가가 직전 고점 대비 15% 이상 큰 폭으로 하락할 경우 추가 납입을 통해서 싼 주식을 많이 보유하는 전략인데요. 앞서서 2008년 10월 마이너스 20%의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자동 재배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형을 추가 납입했을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채권형 펀드를 매각해서 주식형 펀드를 매수하지 않고 오히려 주식형 펀드 2,575만 원을 추가 납입해서 채권형과 주식형 각각 5,271만 원으로 재조정한 것입니다. 2011년 4월 주가가 오르면 주식형은 1억 380만 원, 채권형은 5,556만 원이 되어서 총 1억 5,936만 원으로 투자 원금 1억 2,575만 원 대비로는 26.7%, 자동 재배분보다는 높은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역시 펀드 변경으로는 기대하기 어려운 성과이죠. 결론적으로 이번 오해에 대한 진실은 펀드 변경은 어렵지만 원칙에 따라서 펀드를 선택 및 변경하고 다양한 기능을 활용해서 보완할 수 있다입니다. 특히 자동 재배분 옵션을 선택해서 간접적인 펀드 변경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을 경우에 추가 납입을 통해서 저가 매수로 수익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조언하는 것은 매우 필요해 보입니다. 변액보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